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생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2가지 지금부터 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그냥 가깝게 한번 가져다 대보시기만 한다면 오픈 채팅 참여 링크 뜨고요. 그 버튼 누르고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방법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문자 메시지 창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5글자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답장으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들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으로 물량을 출회하며 우리 증시는 강하게 밀렸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드론 필습이 발생하며 국제정세는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에 비해서 5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2415선에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3% 넘게 밀리면서 7거래일 만에 다시 800포인트 아래에서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99%, 30년물은 5.11%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1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2년물 금리는 5bp가량 내려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며 3대 증시는 1% 이내의 내림세로 간밤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2종목씩 밀키트 포장해서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주신 기업 분석 내용 개장 전에 들어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개장하고 나면은 또 차트상 위치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고 계신데요. 알려주신 종목 중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8개 종목입니다. 어제 양지수 강하게 하락하면서 한 10% 미만의 종목들만 상승으로 마쳤는데 그 와중에 저희 SY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어제도 계속해서 상승률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도 당일에 바로 목표가 바로 도달한 밀키트 종목들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종목들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 마지막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반등의 여지보다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잠시 후면은 오늘 시장 개장을 할 거고요. 저희는 이 와중에 시장이 우리에게 쉽게 골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골인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겠죠.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지수와 시장과 상관없이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채워가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한 주의 마무리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운수대통할 수 있는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또 시장이 뭐 검은 목요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기운 낼 수 있게 저희 금요팅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이렇게 금요일 시장이 비교적 거래량과 거래대금 또한 약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밀키트 종목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수대통 윤소리 멘토입니다. 네, 힘든 시장 이럴 때일수록 좀 든든한 멘토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이 와중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찾아서 저희는 또 수익 든든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아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방송 종료되기 전에 얼른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 자막 통해서 방송 중에 계속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문자 메시지 한 통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그 참여 방법 더욱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의 밀키트라고 지금 제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 참고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은 자, 오늘 금요일 마무리하고는 한숨 돌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너튜브 무료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면 전문가님의 스트리밍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 저희가 좀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장을 잘 파악을 해보고 그 와중에 돌파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밤에 미증시도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전날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아침에 일어나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발을 빼지 않았나. 네. 정말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어요. 전문가님 관련해서 좀 자세한 분석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일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시장에 좀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죠. 일단은 뭐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 발언부터 시작해 이런 넷플릭스 그리고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좀 시장에 차별화 흐름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일단 자신감이 없는 방향성으로 좀 내비쳤죠. 여기서 일단 좀 판단해볼 만한 부분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뭐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지금 연준의 스탠스 기조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 1%의 이전 수준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식이 어찌 보면은 당분간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굉장히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테슬라도 실적 발표 이후 일론 머스크 또한 사상 최대의 경제 악화를 비롯한 실적 악화, 경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대략적으로 44%가량 이렇게 저하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이 2차 전지 산업을 비롯한 신차에 대한 교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창사 이래 지금 이런 시장과 경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테슬라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상당한 주를 좀 차지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6% 이상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면서 주요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방향성과 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기업 간의 이런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률의 변화는 상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국내 시장도 이런 변화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또한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이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국내 시장 개별 종목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이 국내 시장에 뭐 최근 들어서 약세 분위기를 조성했던 섹터들과 이런 종목들 대체적으로 기업들 또한 당분간은 우리도 함께 휩쓸려갈 가능성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또한 반대로 이 성장성이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도 굳건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로 좀 담아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찾아서 이렇게 대내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면서 좀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증시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기준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예상한 부분이었지만 그 이후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좀 흔들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또 급락을 하는 와중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그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네옴시티 관련주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사실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오늘 장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완전 놓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봐야겠지만 다음 주까지 힘든 시장이 이어진다면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동아줄이 지금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우리 다음 주 시장 예측까지 한번 좀 넓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시장은 우리가 이런 시장이 또 한 번 지속이 되면 어떡하지?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시장의 공포감으로 오히려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이. 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기업들이죠. 애플을 비롯한 이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대체적인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라는 기업과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혹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테슬라와 같이 경기의 민감도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현재 뭐 아마존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기업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 사실 AI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AI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상당수 많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실적에 대한 변화라든지 비용에 대한 변화라든지 혹은 향후 이 기업의 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형태로 추가 신규 사업들을 진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즉 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으니 이런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던 AI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기대감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AI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향후 전망과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보고 이런 대형주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오히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성장을 해야만 하는 산업이 현재 AI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다. 왜? 이런 이탈했던 매수세와 이탈했던 이 매도세들이 이 2차 전지에 대한 매도세가 다시 한 번 더 AI 쪽으로 몰려난다라고 하면 뭐 현재 시장이 고금리 환경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산업과 이 섹터의 성장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물량들은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다음 주에는 AI 종목을 비롯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 현재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다음 주 시장 예측 한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실적 장세,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그런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글로벌 증시에서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 또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그런 기업들의 호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좀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냈던 만큼 관련해서 주목해보면서 저희는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종목 중간 점검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전문가님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 분석 때도 이런 시장 속에서 사실 좀 몸을 사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늘 분석 때는 그리고 오히려 좀 좋은 종목들은 저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남겨줬는데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투자를 하기에 겁나는 시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전문가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은 계속해서 당일에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알려주셨던 포시에스, GS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다 당일에 목표가 도달했는데 어제 알려주셨던 종목 역시나 어제 그 힘든 시장 와중에서도 당일에 1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자, 어제 아침 저희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알려주셨던 유니온 머티리얼이 당일에 알려주셨던 단기적인 목표가 3,500원에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다만 윗골이 조금 달고 마쳤기 때문에 이 종목 어제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앞으로 추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 전이 굉장히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한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가 대중 갈등에 따른 이런 반도체 수출 규제 그리고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단순하게 히토리오에 대한 테마성으로 이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공포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이런 히토리오의 대체품으로 활용이 되는 페라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페라이트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반사이익으로 정량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의 접근 포인트로 강조드렸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장대 양봉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장대 양봉, 즉 바닥을 딛고 돌아서는 턴 어라운드 바닥에서의 변곡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변곡점을 바라볼 때 주가의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제 유니온 머티리얼의 장 초반 이 대응 전략으로 제시해드린 부분들이 이 대중 갈등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갭 하락으로 마이너스 2%가량 출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갭 하락으로 출발한 모습들 대비해서 지금 종목들의 과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다. 왜? 유가 상승 관련부터 시작해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몰리고 있지 않았나. 그런 매수세가 편중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포 심리가 이 중국, 미국 갈등 종목으로 뻗어나간다라고 하면 이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향후 에너지가 혹은 장중 반등에 대한 이 시가를 회복했을 때 튀어오르는 반등 급소가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딛고 돌아서면서 장중 6%까지 좀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죠. 이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이 단순하게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량이 발생한 장대 양봉 이후에 이 종목의 트렌드와 수급이 부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 그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이런 상승 흐름을 장중에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다. 그에 따른 반증으로 전일 매도세가 하락 대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한 반대로 전일 상승에 있어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매도세가 전일 장 초반 대비 더 출하가 되었다는 건 상당히 향후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우리도 수익 실현 대응 혹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른 대응, 짧은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대중 갈등이 좀 더 미중 갈등이 좀 더 심화가 될지 혹은 대중 갈등 조약이 더 체계적으로 심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에 베팅한다라기보단 이런 반사이익으로의 어느 정도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짧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종목들을 지켜보는 것 또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유니온 머티리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어제 유니온 머티리얼 투자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이미 지금 수익권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이 미중 간의 사이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장중 실시간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자막 참고해서 저희 생방송 끝나기 전에 전문가님의 메시지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는 이어서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계속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 밀키트 종목들 수익을 채워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열리기까지 또 9분 정도 남았고 현재 예상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 코스닥 2% 넘는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이 와중에 또 당일에 바로 수익 채워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밀키트 담아오셨다고 하니까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은 앞서서 글로벌 증시 분석 때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도 힘들고 반도체도 반등이 그렇게 쉽사리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인공지능 테마를 주목해 보자고 정말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또 이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종목명은 Snet 인데요. 좀 생소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보면은 시가총액도 좀 굉장히 작은 편이고 이 종목이 엔비디아랑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먼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을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핵심 포인트로 S넷이라는 기업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네. 시청자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S넷이라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고요. 네. 또한 S넷이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을 굉장히 이렇게 작은 종목이라는 것도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S넷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오늘 궁금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넷입니다. 제가 이 S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맞아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뭐 최근 들어서 약세인 배경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S넷 그룹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초거대 AI 인프라 사업에 이렇게 접목하기 시작했다.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대한 타이틀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대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S넷이라는 기업과 엔비디아랑 협업하는 게 과연 호재일까 혹은 뭐 엔비디아라는 기업 지금 뭐 모멘텀의 끝발이 다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즉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의 8에서 10%는 중국에서 발생을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사실 제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 8에서 10%면 사실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런데 그쵸? 이 8에서 10%가 중국이라는 국가의 의존도가 8에서 10%라는 건 어느 정도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과 네. 이 미국 주식, 이 반도체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미중 갈등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매출이 네. 엔비디아의 매출의 8에서 10%를 차지하긴 하지만 반대로 이 매출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계산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는 즉 미중 갈등에 따른 변수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완벽하지 않은 8에서 10% 정도는 버리고 신규 고객들을 확보를 해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충분히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이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는 거죠. 여전히 엔비디아는 GPU의 거대 고객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S넷에 대해 투자 포인트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엔비디아의 중요성을 알아봤으니 자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와 이 S넷이라는 기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인가? 네. 자 바로 이 S넷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이 NI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창업 이래 NI 업계 1위 이런 타이틀로 이 S넷의 사업 소개서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SI 시스템 통합 서비스부터 시작해 LOT 사물 인터넷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접목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전산에 대한 유지 보수 우리가 데이터 서버에 대한 유지 보수들을 주로 S넷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우리가 이 챗 GPT라든지 혹은 다양한 이런 이런 챗봇 상담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영위를 할 때 그 챗봇이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서버가 있어야 되죠. 네. 예,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 서버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 센스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의 금고 역할을 차지하는 게 기업마다 이렇게 전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기업체나 혹은 어디 공공기관, 각종 산업체들을 가게 되면 주로 행정실, 전산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어떤 컴퓨터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이런 전산실이 따로 있는데 그 전산실에 이런 데이터와 서버가 구축이 되면서 그 서버가 다운이 되면 우리가 갑자기 이 어플이 안 된다라든지 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주로 이렇게 확인이 되시는 사항이실 텐데 어. 자 그런 이 서버의 유지 보수 구축 데이터 센서의 이런 통합 솔루션 시스템 관리 등을 이렇게 담당을 해주는 기업이 바로 이 S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새 집에 살고 싶을 때 뭔가 본인들이 다 원하는 인테리어라든지 컨셉이 있잖아요. 네. 그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선은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발라야 되는데 그 서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S넷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이 네. 건축으로 치면 이 콘크리트를 발라주고 인테리어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으로 이 S넷이라는 기업이 엔비디아와 협업을 했을 경우 엔비디아의 GPU,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서 기반의 GPU들이라든지 서버용 GPU 이런 사업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커넥팅이 될 수 있는 이런 NI 사업 그리고 SI 사업들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시장의 확대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이런 거대 공룡 기업과 협업을 한다라는 건 사실 성장성이라든지 분명히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서도 좀 상당히 도전적인 상당히 긍정적인 향후에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넷 향후에 이런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고 더 크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인 S넷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종목명은 S넷이었고요. 지난 6월에 이 S넷의 관계사인 구더스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엔터프라이즈 AI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S넷 시스템이 국내 기업에 엔비디아의 DGX H100 제품을 제공했다라는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자세한 차트상 설명까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밀키트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우선은 시멘트주예요. 그 종목명은 아세아 시멘트를 가져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 부분은 좀 뜬금없이 시멘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세아 시멘트 우선은 이번 주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얘기까지 좀 전문가님께 자세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시멘트에 대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아시멘트입니다. 네, 아세아시멘트가 최근 들어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좀 이런 기업에 이제 앞으로 좀 주가를 부양할 만한, 그리고 주주들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아세아시멘트의 기존 주주 환원 정책과 현재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배경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의 이 시멘트 기업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비율들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세아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5% 정도밖에 기존 이제 시멘트 기업들 대비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40%까지 발표를 했고, 또 자사주 매입 또한 100억가량 이렇게 증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이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주들도 신뢰를 가지고 기존의 뭐 20% 정도의 기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시멘트 기업들보다 좀 더 높게 좀 책정이 됐을 뿐더러 그리고 뭐 기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런 환원 정책이 40%가량 늘렸다라는 건 정말 대폭적인 좀 확대, 이런 비율의 확대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의 좀 배당이 좀 이렇게 환원 정책이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주주 친화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경우, 이런 약세인 시장 속에서도 오히려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하나의 믿는 구석이 생긴다라는 거죠.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지금도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던데 찬바람 불면 배당주. 근데 되게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이제 뭐 중간 배당도 하고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정말 좀 타이밍이 정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이런 매수세가 이런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친화적으로 펼치는 기업이라고 하면 배당이나 혹은 이렇게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좀 움직일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한 지금 시멘트의 자체적인 좀 사업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지금 재건에 대한 이슈들과 지금 각종 건설 쪽 이슈들이 많이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시멘트 수요량이라든지 재건에 대한 이슈들도 다시 한 번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시멘트에 대한 수요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고, 결국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라는 거대한 이런 더 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시멘트와 각종 건설기계 등 다양한 기업들의 다양한 이런 뭐 인프라가 갖춰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뭐 이런 수요의 증가로 함께 이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기업의 가치, 그리고 뭐 배당,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산업 자체적인 위치, 이런 방향성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아세아시멘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 확대 발표를 했고요. 또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경제사절단이 네옴시티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와중에 네옴시티라든지 전쟁 중인 국가들의 재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모두 받아갈 수 있는 아세아시멘트,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의 가격 전략도 잠시 후 전문가님의 차트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방송 종료까지 지금 15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문자 한 통 빠르게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내용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4시 너튜브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많은 투자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윤수린 멘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0월 20일 금요일 현재 시간 9시 5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1%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 정도 내리면서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현재 2,38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도 800선 아래에서 마쳤는데 거기서 또 1% 정도 더 밀리면서 775포인트에서 주가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거래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개인과 외국인은 우선은 매도로 오늘 시장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이 200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이지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150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만 140억 넘게 매도 우위로 출발합니다. 오늘 장 강한 상승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하락 테마가 훨씬 많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 또 에너지 관련주들만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가 19%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18,000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극동유화가 7% 정도, 그리고 흥구석유가 10%대 두 자릿수 상승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어서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도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바로 윤수린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계속해서 당일의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 나왔죠. 오늘 밀키트 종목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넷, 우리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1% 정도 약세 보이면서 4,4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이 S넷이 어제 또 우리 전문가님 최근에 굉장히 선호하시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S넷 자세한 가격 전략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S넷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넷도 이 약세 흐름을 최근 들어서 좀 주도를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일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이렇게 출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꼬리를 길게 단 모습 또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매도 물량들도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S넷이 다시 한번 더 자리를 딛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상황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닥권에서 종목이 돌아설 때는 항상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종목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턴 어라운드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S넷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지만 엔비디아와의 모멘텀이 줄을 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일 매수세로 들어온 물량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이 물량들이 장 중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던지고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자, 그럼 그 물량을 쥐고 있는 어느 일부 주체들은 여전히 물량을 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물량들을 쥐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현재 매도세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이렇게 투자 심리, 투심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일부 나갈 물량들은 나가고 다시 이제 쥐고 더 가를 물량들은 지금 현재 더 들어오고 있다. 아직 나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관점에서라면 오늘 앱스넷의 급소가 과연 어디일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오늘 양봉을 전환하는 시기, 양봉을 전환하는 시기, 마이너스 음봉에서 양봉을 전환하는 시기가 가장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마이너스 개파락 출발로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투심 자체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대략적으로 4,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4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종목들을 대응하는데 설정을 해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커스 하단선을 이미 뚫고 올라간 구간, 이 다커스 하단선을 돌파하는 구간인 바로 이 4,750원 구간이다. 1차 목표가는 4,750원 구간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2차 목표가는 우리가 어디로 설정을 해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2차 목표가는 4,950원 구간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을 바라보면 좋겠죠. 자, 그럼 손절가는 우리가 어디로 설정을 해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손절가는 지금 차트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이전 저점 구간을 지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4,100원 구간을 지지를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예 신저가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이 4,100원 구간에 이탈을 했을 경우 아예 신고가로 쭉쭉 하방으로 치닫을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4,100원 구간까지는 사실 이 구간이, 이 종목이 뭐 이탈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구간이 이탈했을 때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짧게 대응을 한다는 전제로 갔을 때, 현재 구간이 이 바닥권에서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는데 분명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S넷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 우선은 4,100원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세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4,750원 선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아세아 시멘트까지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시장에서 좀 강하게 17% 가까이 올랐었다가 어제는 좀 그 상승 흐름 좀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뭐 1% 정도 약세로 출발하면서 지수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5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격 전략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아세아 시멘트의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세아 시멘트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 올라오는 장대 양봉, 이렇게 뚜렷하게 올라온 장대 양봉. 자, 바닥권에서 매수세 대비 매도세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세아 시멘트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세아 시멘트의 이전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시면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을 때,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런 움직임은 뭐 시멘트 관련 이슈, 시멘트 관련, 뭐 네옴시티 관련 혹은 제공 관련 이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즉 트렌드와 모멘텀을 받을 경우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중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일부 물량들이 좀 조정이 나타나고 이 상승이 시작된 만원 구간대를 지금 지켜주고 움직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아세아 시멘트 현재 구간에서 너무 긍정적인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매수 가능 밴드 범위 우리가 익절가, 손절가,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1,6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500원대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 1차 목표가가 아니죠.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추세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 만원 구간의 다크호스 하단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다크호스 1차 상단선, 2차 상단선이 알려주고 있죠. 자, 1차 상단선은 지금 현재 목표가가 11,0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900원 구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 구간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정말 정량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아닌가. 배당 또한 매력이 있고, 현재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세아 시멘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멘트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찬바람 불 때 지금 배당 정책 관련해서 확대 발표한 아시아 시멘트 한번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신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장중의 흐름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종료까지 지금 5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오늘 순차적으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지금 제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밀키트 종목들의 레시피 좀 더 자세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종료 전에도 마지막으로 오늘 장 현재 장 초반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보시면은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한 2,0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 살펴보시자면은 에너지 관련 종목들 혹은 방산주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보시자면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제주은행 정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우리의 실시간 특징주들 장 초반의 흐름과 오늘 시장 대응 어떻게 해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 대응 전략 상당히 금요일 시장 자체에 투심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특징주를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휩쓸려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장 초반 특징주들 그리고 특징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투심 자체가 좋지는 않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이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하락이 조금 더 오버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불건전하다 이런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매도세 대비 지금 매수세 지금 모든 양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비어져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매수에 대한 심리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지 않는 개별주들의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하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주은행을 비롯한 최근 들어서 소형 은행주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GSE와 같은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빅텍, S&T 에너지, 미래생명자원 모두 동일한 논리와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유가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무리해서 대응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여기서 또 퓨릿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신규 상장 이후 이런 반도체, 2차전지 소재 관련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고 좀 어느 정도 약세 분위기 이후 상장 이후 약세 이후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로 좀 반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밸류 가치가 아직 증명이 안 된 신규 상장주들에게 이런 시장에 조금 더 매수가 몰리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신성 ST도 전일 상장이 된 종목이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직까지 밸류 가치가 증명이 안 된 종목들은 이런 시장에서 그냥 저점 매수세로 단기성 물량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휩쓸리는 구간보다는 우리가 정량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짧고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시장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와 연관이 깊은 종목이죠. ICT 전문기업 S넷을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담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아세아 시멘트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운수대통 하시기 바라겠고요.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내용, 알찬 밀키트 종목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